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밀라노는 이탈리아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 명품의 도시로 인식되어 있는 듯합니다. 축구팀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숙소는 약간 외곽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곳 명칭은 콘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시내 중심부인 대성당까지는 자전거로 30여 분 걸립니다. 시내로 가는 길에는 나빌이라는 운하를 따라 달리게 됩니다. 이 운하는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해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운하가 이로코디 포르타 띠치네제라는 곳에 합류하고 이곳에서 다시 중심부인 밀라노 대성당까지는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가 함께 주행하는 매우 복잡한 교통 상황입니다. 바닥은 아스팔트가 아닌 돌로 되어 있어 자동차와 자전거는 매우 덜커덩거리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밀라노의 트램은 18개 노선에 160km나 된다고 합니다. 트램이 없는 한국 사람이 이 상황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원주민의 차이일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우선은 사람의 안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으로 설사 무단 횡단이라 할지라도 차량이 멈춰줍니다. 한 번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트램이 멈춰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밀라노에서 점점 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전염병 동안 지하철 점거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35km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실제 자전거 도로가 차도와 구분되어 있고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자동차나 트램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로를 따라 30여 분 만에 도착한 밀라노 대성당은 그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건축물이라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규모가 크고 화려합니다. 성당 모든 곳이 예술입니다.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1600여 년 전에 설계하고 건축할 수 있었을까?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당 앞 드넓은 광장은 마치 밀라노의 모든 시민이 다 나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자전거로 밀라노 성당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처럼 골목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악사들의 연주와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을 관람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중 대성당 광장 한켠에서는 원형 플라프를 이용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본 공연 전에 워밍업을 위한 유연한 발레 형식의 준비 동작에 이어 본격적인 몸짓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다운지 관객들은 감탄하고 기부금을 내곤 합니다. 광장 바로 옆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물론 쇼핑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쇼핑에는 관심도 없고 옷이든 신발이든 한 번 사면 떨어질 때까지 입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곳 쇼핑몰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명품이란 명품은 이곳에 다 모여 있는 듯 했습니다. Oh, yeah, grazie. And carbonara. Carbonara. Thank you. Have a nice day. Prego.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잠시 카페에 들러 디저트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집 카페에서 인도계의 임산부로 보이는 한 여인이 손님들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A4 용지 크기의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 여인은 우리 테이블로 접근하더니 우리에게도 다가와 종이 한 장을 자꾸 들이밀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됐다고 노 땡큐라고 연발하며 거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인은 왜 이런 불청객을 돌려보내지 않는지 속으로 의아해하며 잠시 후 그 여인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아내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불싸, 아까 그 여인. 주인한테 얘기하자 주인은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 여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소매치기였구나. 세상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소매치기였습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여행객에게 핸드폰의 존재는 분신과 같은 것인데 이를 어쩌나. 잠시 후 주인은 경찰에 전화했으나 지금 상황이 출동할 형편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파출소를 알려주면서 직접 가서 신고라고 합니다. 카페 주인은 미안하다며 디저트와 커피 값을 받지 않겠답니다. 밀라노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나빌리라는 곳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일명 해피아워라고 해서 뷔페식으로 맘껏 먹고 10유로 안팎을 지불하는 먹자골목입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운하의 한쪽 해피아워라고 적힌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의외로 한가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적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저녁을 배불리 먹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데 옆 운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이곳이 찐 해피아워였던 겁니다. 우리가 식사했던 곳은 해피아워 옆 골목이었던 것이죠. 헐.